네, 안녕하세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들어갈 부분은 위법성론입니다. 페이지 87페이지. 예, 위법성론은 이제 구속요건, 위법성, 예, TRS 3단계 범죄 체계. 기본서를 한 번이라도 읽으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이게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이 이렇게 있으니까 위법성을 여기서 구속요건 판단하고 위법성 판단하고 책임을 판단하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위법성은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위법성에서 이 구속요건이 나온 거예요. 구속요건이. 예. 그럼 이건 무엇이냐? 위법성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구속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 위법성은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당연히. 왜냐? 위법성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법한 거에서 이 아래 구속요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속요건 충족이 되면은 당연히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판단하느냐? 예, 조각사유. 예, 그러니까 정당방위, 뭐 긴급피난, 뭐 이제 피해자의 승낙, 이제 이렇게 그 조각되는 부분만 이제 추정된 거를 조각시키는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갈 부분은 이 조각사유들, 예, 정당행위 같은 거, 예, 자구행위 이런 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법성이 조각돼서 위법성이 조각이 되면은 이제 범죄가 성립이 안 하죠. 범죄 성립 안 하면 이제 적법한 행위가 되죠. 적법한 행위가 되면 이제 공범 성립 안 하고 이제 간접적 범은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 적법한 행위 때문에 적법한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안 돼요. 또 긴급피난은 되죠. 이 정당방위는 이제 부정대 정의관계, 긴급피난은 정대 정의관계.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만 이제 정당방위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예, 이 나온 게 뭐 김보은양 판례. 제가 따로 김보은양 판례 사건이라고 따로 정리해놓은 판례 소개 영상이 있어요. 예, 그걸 좀 참고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2번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의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나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를 요한다. 예, 상당성.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갈게요. 상당성이 있는 행위를 요합니다. 김보은양 판례 같은 경우도 상당성이 이제 안 돼가지고 예, 정당방위가 안 됐죠. 예, 3번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 행위는 정당 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 방위가 될 수는 있다. 아닙니다. 해설부분 내려가시면 맨 아랫줄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예, 싸움은 정당 방위도 인정이 안 되고 과잉 방위도 인정 안 해줍니다. 예. 근데 예외적인 요건으로 이제 예외적으로 싸움인데도 정당방위가 인정해 주는 거. 예. 때리다가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을 해요. 상대방이. 싸움이 중단됐는데 계속 공격합니다. 이때는 정당방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예상박. 얘 범위를 예상박 범위에서 공격을 합니다. 뭐 맥주병을 들거나 칼을 들거나
이때는 이제 정당방위 해야겠죠. 그리고 외관상 싸움이지만 실제로는 소극적 저항만 한 경우, 외관상만 싸움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 보면은 이 사람이 때리는 걸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럴 때 정당방위 성립이 됩니다. 4번 이거 잘 나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데 격분하여 척과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막 괴롭힙니다. 막 이상한 거 막 시키고 와가지고 이제 뭐 아기로 완전 품었겠죠. 예, 와가지고 이제 뭐 이상한 걸 막 시킵니다. 막 변태적인 거 막. 그래서 참작도 못해가지고 이 여성이 이제 우산 꼬챙이로 이제 찔러 죽입니다. 아니 칼로 죽였죠. 칼로. 여기서 처에게는 상해치사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 판례도 이 여자 이 처 같은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 안 된 것도 사람들이 분개를 했지만 과잉방위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부부나 부자관계, 모자관계라든지 같은 게 보증인 지위가 있는 이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예.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보증인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보여줄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참다 못 참때 그때 정당방위를 인정하겠죠. 예, 그때 가서는. 예, 하여튼 잘 인정 안 해줍니다. 넘어가세요. 2번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인 경우에는 형법 제21조 2항의 과잉방위가 성립한다. 아닙니다. 그리고 2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 협박을 당하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직사케 한 경우 그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방위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형법 21조 2항의 과잉방위가 성립한다. 우리나라 판례는 과잉방위를 잘 검토하지 않아요. 3번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 행위가 있고 이어서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진 가해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보아 21조 2항의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과잉방위를 인정했던 예외적인 판례가 있어요. 이게. 음. 1985년 9월 10일 85도 1370 예.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합니다. 구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곡괭이 자루 곡괭이 자루를 휘둘러 가지고 사람 한 명을 죽이고 여러 명은 이제 다른 사람 상해케 합니다. 근데 여러 명에서 이유 없이 구타 당한 상태에서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곡괭이를 휘둘렀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과잉방위를 인정을 했어요. 곡괭이 자루를 외우세요. 4번 경찰관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 범위를 연행하려 한 경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되지 못한다. 틀렸죠?
위에 첫 번째 줄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 키워드입니다. 이게. 경찰관도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은 정당방위 가야 돼요. 예, 때려도 돼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연행하려 한다. 뭐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연행하려 한다. 예, 대항하세요. 3번 적절한 것은 1번은 지우세요. 2번은 보시고 3번 피해자의 승낙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벌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3번 해설 보세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 헷갈려요. 예, 잘 보세요 이거. 넘어가세요. 4번 1번 갑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이러한 갑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 용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예, 1번 맞죠? 이게 이 사실관계가 이런 거예요. 이제 갑이 이제 H 캐피탈 자동차를 리스를 합니다. 리스를. 예. 그런데 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요. 한 1,000몇백만 원 빌려요. 그리고 이제 이 차를 담보로 줍니다. 근데 이 사채업자가 변제기가 지나도 이제 변제를 하지 않자 이제 팔아요. 이제 을에게. 이게 이제 매수인이죠. 근데 갑이 을 매수인에 있는 거를 점유자죠. 예, 가지고 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이 H캐피탈 자동차 소유주한테 넘겨줘요. 예. 이렇게 된 사실관계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갑이 점유자와 이 점유자는 을,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 캐피탈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이러한 갑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예. 2번 갑이 경찰관의 불신 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갑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갑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건 맞죠? 두 번째 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현행범 체포 현행범 체포 요건이 없는 거예요. 네. 현행범 체포 요건 중에 필요성 요건을 충족 못 시켰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뭐 길거리였고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도주 증거인멸에 뭐 우려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적법한 그 절차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항한 거죠. 뭐 정당방위에 해당하죠. 3번 각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이거 잘 나옵니다. 예. 피고인들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회에서의 행위인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고밖에 하면 안 되죠. 5번 2번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것도 잘 나와요.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여기 비교 판례로 관련 판례
타 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해달라 라고 이제 말했을 경우에는 이제 공갈죄가 성립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3번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미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예, 이거는 예, 검사랑 변호사랑 붙은 거죠. 이 검사가 이 변호사를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잘 안 되니까 이 사무장을 부릅니다. 이 참고인으로. 예, 참고인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사무장이 변호사랑 이제 상의를 합니다. 나갈까 말까. 근데 변호사가 참고인이니까 아직 참고인은 이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규율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좀 마음 편히 갔다 와라. 내가 사무장이 갑니다. 검사에게로. 예. 이제 막 물어보겠죠. 이제 물어보니까 계속 변호사 캐 묻는 거예요. 사무장이 아니 안 되겠다. 이제 이제 가겠다. 예. 이제 검사가 참고인만 가도 되죠. 검사 여기서 이제 긴급 체포. 피의자로 전환시켜요. 피의자로 되는 순간 형사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무장이 갇혔죠. 사무장이 이제 하다가 잠깐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해가지고 변호사에 전화를 합니다. 네. 변호사가 듣고 이제 구하러 옵니다. 이제 달려서. 이제 검사랑 붙죠. 변호사는 사무장 보고 나가라고 막 하대 나가라고. 검사가 막습니다. 그러다가 변호사 둘이 막 배치기 하다가 이제 검사가 이제 쓰러져요. 그렇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 법원은 변호사의 편을 들어줬죠. 예, 넘어가세요. 6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조합원에 대하여 파업 실시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밑줄 치세요.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거쳐 파업을 실시하였고 파업에 참여한 인원 등에 비추어 조합원 대다수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찬반 투표는 실시해야 돼요. 2번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그 쟁의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아래 해설 부분 보세요. 2번 두 번째 줄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정당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4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함으로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새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임차인이 배척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이 마을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이거 미친 사람이죠. 이거 자기 잘못해놓고. 이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자기 잘못해놓고 막 자기가 화내는 사람들. 그러지 맙시다. 7번 기업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예, 이거는 안 되죠. 이 법원의 소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이 법정 대리인 해가지고 법정 대리인 경우 해도 되고 위임장을 받아서 하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다른 거 좀 보세요. 넘어가세요. 예, 8번 1번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기서 정당 행위가 해당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비교 판례. 이제 회사 운영이 부실하다 그래가지고 소수주주들이 회사를 소수주주들이 자기네 손해를 입혔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회계 장부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합니다. 회사를. 이때는 정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회사 운영이 부실해가지고 소수주주들이 자기가 손해를 입었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회계 장부를 수색한 거는 정당행위가 되지 않아요. 2번 신문 기자가 기사 작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언론의 자유. 맞죠. 4번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 점거한 경우 비록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법성이 부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용자, 제3자, 따로따로죠. 사용자에 대해서 정당히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아니죠. 9번 니은 디귿은 지우세요. 리을 골프클럽 경기 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모욕죄의 성립은 거의 다가 부정이 돼요. 그러니까 모욕죄 성립된 거는 몇 개 안 되니까는 외우세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두 개. 저 망할년. 저기 오네. 이거 모욕죄 인정했고요. 득보자. 이거 모욕죄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예요. 이거 먹어도 몇 개 더 있어요. 넘어가세요. 10번 기업 의사가 모발 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머리 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 자체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는 경우 이거 안 되죠. 자기가 해야지. 니은 공사업자가 이전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추가로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설정하여 일시적으로 자동 감금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이것도 안 되죠. 해설본 보세요. 니은 재무손괴죄에서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 개폐 가능하게 하여 잠금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무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디귿은 지우시고 미음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700여 명이 이동하는 중에 앞선 100여 명이 30분간에 걸쳐 편도 2차로를 모두 차지하고 3보 1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다소간 방해한 경우 이건 됩니다. 해설 부분 보세요.
시위. 예, 자유도 있죠. 집회 자유. 예. 여러분들도 저 다닐 때 시위하는 사람이나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불편하더라도 좀 봐주세요. 예, 이런 소수들이 싸워가지고 세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이 사람 이게 뭐라고 하지만 말아주세요 그냥. 예. 혹시 모르니까 이 상태 세상 바뀌면은 우린 좋은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서로 좀 이해를 해주자고요. 예, 넘어가세요. 11번. 1번. 갑이 스스로 별표 치세요. 야기한 강간 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 A가 갑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 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갑의 상해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이업성이 조각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자초한 위난입니다. 이건. 2번 지우세요. 3번. 갑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A와 공모하여 A의 승낙을 받고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갑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업성이 조각된다. 안 됩니다. 예,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상규에 반하면 안 돼요. 승낙이. 4번. 갑 별표 치세요.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갑이 피해자 A가 사용 중인 공중 화장실의 용병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A가 용병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병칸에 들어간 경우 A가 명시적 또는 무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갑의 주거 침입 행위는 이업성이 조각된다. 안 됩니다. 어떤 공중 화장실에 남편이 밖에 있는데 부인이 들어갔어요. 용병칸에 있는데 어떤 미친 남자가 따라 들어갑니다. 예. 똑똑 두들기니까 이 여자는 제 남편인 줄 알고 자기야 하면서 문을 열어줘요. 근데 들어가다 하다가 남편이 뛰어 들어가서 잡은 거죠. 예. 12번. 1번. 긴급피난의 본질을 좀만 쉬었다 할게요. 예. 잠깐 끊고 갈게요.